이제 그렇게 하다가 뜻대로 이렇게 안 오고 서운한 얘기 하다 보면 마주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해도 너무하는 건데 내가 지금 6년째 버텼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건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활동하는 분들은 힘들고 그러실 때마다 자기 보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인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침판이라고 표현해요.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려면 진동하잖아요. 그 인간 삶이 깨지고 깨우치면서 방향을 잃지 않는 이 근육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 저는 아까 목욕탕에서 뭐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샤워 틀어놓고 실컷 울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조용히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진동 과정이거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또 인간의 삶이 대나무와 같아서 대나무가 성장하려면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여곡절, 억울한 일, 또 이게 함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전혀 주변이 못 알아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짧잖은 시간을 여러분이 서로 외롭게 그렇게 이제 지켜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을 활동을 할까봐 수천 년 전부터 종교가 그 외로운 길을 진리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걸 잘 버티면 세상이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린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 김정욱 박사님. 아까 여기가 무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절로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가지고. 예, 박사님께서 아까, 고 교수님께서 아까 비빌언덕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셨잖아요. 비빌언덕이 정말 필요하다. 국가와 정부가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딱 안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해서, 마을에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마을이 모든 부담을 다 안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이제 김정욱 박사님이세요. 예, 카이스트의 장대철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동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정성적, 정량적 나왔는데 정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웃의 아픔에 눈물을 몇 그램을 흘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시는 거예요. 몇 그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타인의 고통에 같이 공감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욱 박사님의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거 밖에서 들어볼까요? 질문을 한 번만 더. 네. 그 눈물방울이요. 예, 이 사회적 가치하고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공동의 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이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어떻게, 예,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이 방금 질문이 이렇게 뭐 저한테 먼저 왔던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좀 더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 마을 활동이 꼭 아픔만을 다뤄야 되는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픔만을 다루게 되면 마을 활동과 공동체 활동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꼭 아프고 약자에게만 해야 되는가? 그거 다 포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렇게 정부랑 뭐 마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즐거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시 생각을 하면 결국에 마을 활동하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 아니면 이웃이랑 뭘 하는 거는 꼭 아픔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픔도 어루만질 수 있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좋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여러 희로애락 감정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질문하신 거를 보면 꼭 아픔만을 만드는 활동이 마을 활동도 아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질문에서 갈등 관련된 거를 한번 제 손을 들까 할까 말까 하다가 못 들었는데, 아까 이론을 제가 사회적 자본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서울시 사례지만 조금 인천시 사례 아니라 서울시 사례라서 조금 그렇지만, 서울의 인천시 사례 들어주십시오. 아니,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도봉구의 어떤 아파트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아파트 하면 어쨌든 집값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항상 싸우고, 그냥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인데 돌아다니면은 인사도 안 하고 그랬던 데가 탁구장을 하나 만들면서 그 갈등들이 해결이 되진 않더라도 완화가 되고 인사를 하게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정말 회의를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네, 부인. 가족이에요, 가족. 왜냐면 가장 많이 만나니까.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아예 안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보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마주하면서 만나고, 근데 이제 내가 막 화날 때 만나면 안 되고, 화날 때는 아까 센터장님처럼 가만히 있다가 조금 화가 좀 풀릴 때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만남을 어떻게 하냐? 만남의 장을 만들면 되겠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데서는 탁구장이 만남의 장이 됐던 거예요. 탁구하면서 뭐 화도 날 수도 있지만, 탁구하면서 화났던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마을 활동가 분들이 그 희로애락 감정들을 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게 되면 그런 갈등들도 좀 완화되고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네. 어설프게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아닙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페이지 23쪽을 보시면 그 아파트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마을 활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써주신 활동가가 계십니다. 예, 전직 금융감독원에 계셨기 때문에 예, 경제적 가치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자료로 쓰면서 글을 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활동 하시면서 정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김원진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라 푸르조에서 5년째 기빨리면서 살고 있는 김원진입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정욱 박사님, 연구원계의 아이돌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은 마을활동계의 아이돌이라고 소개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예. 안녕하세요. 마을활동계의 아이돌 김원진입니다. 아이고. 근데, 사실은. 너무 얼굴이 다르네요. 근데 사실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되는 저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공했던 것들, 제가 세상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자본으로 보고, 어떤 자원의 하나로 보는 것, 그런 거였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잠깐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안 된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 가치,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가 없어질 경우에, 그럴 때 나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그냥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회적 가치 오늘 이제 질문인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와 계시는 모든 마을 활동가 분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경제학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좀 짚고 알고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해서 지금 그런 글을 좀 써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끝입니까? 네. 네, 예, 글은 많이 쓰셨는데 굉장히 짧게 예 하셨네요. 우리 요 속에 보면은 노란색 종이가 있으시죠? 예, 노란색 종이에는 내가 이런 가치로 활동한다라는 이제 짧은 표현을 써주셔서 나중에 그거를 종이 비행기로 한번 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다 공개를 다시 할 거거든요. 이런 가치로 나는 활동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원재 선생님께서 화두를 좀 또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사람을 자본으로 봐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마을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좀 생겼다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아까 타인의 고통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하면서의 이 만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 과연 어떤 것으로 표현될까에 대해서 우리 그 플로어에서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한호동에서 오셨네요. 이상빈 참여예산 선생님, 예,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한호동은 청사를 다시 짓는데요. 2021년도에 청사를 다시 짓는데, 염전골이잖아요, 거기가. 염전밭인 거 아시죠? 그 염전밭이었던 곳에 산단이 생긴 건데, 거기를 기억을 계속 되살리고, 주민들에게 사진을 다 받아서, 거기에 그 그림을, 마을 그림을 집어넣을 거예요. 설계도 같이 하시고. 그 활동을 좀 잠시 소개해 주시고, 이상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예, 만인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소개받은 주한호동의 이상빈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교수님들의 좀 고견적인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사실 주안역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철도와 그다음에 경인국도, 현재 경인제 대로죠. 이걸로 막혀 있는 동네예요. 과거에는 염전골이었습니다. 일본이 최초의 천일염을 생산했던 그 염전골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저희 동네지만 과거에 그러한 역사적 모습들이 좀 남아있다면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에게 사는 분들이 이 동네는 이러한 곳이었구나. 참 그런 것에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역사적 가치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또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 지도 그리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에서 맡아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뭐 서울시청이나 또는 이런 것의 현장 답사를 또 다녀와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마을지원센터에 또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또 이렇게 꿈을 문화학교 그런 대표님하고도 같이 한번 간담회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는 이렇게 참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지 이것을 우리 주민분들, 주한호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한호동에 대한 애착과 애양심 그리고 어떤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간다면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새로 이제 2021년도에 지어지면 거기에다가 그 마을 지도도 그리고 또 과거의 변천사적인 사진들을 좀 게시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적인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변화를 좀 줘야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마을 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쪽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부평에서도 오셨네요. 부평에 고하수 선생님, 예, 눈이 굉장히 잘 띄네요. 선생님 지금 마이크 좀, 예, 좀 주시고, 왜 도대체 이런 마을 활동을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물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분한테.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에서 청천 이동에서, 주민자치 지원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얘기를 하네요. 7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공무원으로 마을에서 열심히 놀고 있다가, 마을에서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공적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좀 일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지금 3개월 조금 안 되게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답답했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나,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열심히 마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오는데, 그러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활동에 일정하게 같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했으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관이 중심이 된 아주 뿌리 깊은 문화에서 주민은 얼마나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마을 활동들을 스스로 정말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관이 이 만들어진 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이런 문화가 저는 사실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 또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아무튼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왜 질문 자체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제 스스로 얘기했다가 지금 그러게요. 헷갈렸는데, 질문은 왜 마을에서 활동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거였잖아요. 저는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그냥 좀 제 삶 자체도 마을에서 구석에 있지만, 재밌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막 어디 가서 빛나지 않아도 동네는 옆집 아줌마하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집 아줌마하고, 또 그런데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마을에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순풍순풍 얘기 잘할 것처럼 생겼는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있으면 그런 데에 좀 끼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굳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막 빛나고 어디 막 대단한 지위가 갖춰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삶이 좀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삶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을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러저런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까 우리 이기영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화숙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에서도 쟤만 어떻게 좀 뺐으면 좋겠어, 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조금 더 함께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그러신 건 아니니까요. 네. 우리 선생님, 김봉래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김봉래 선생님. 네? 네, 오랜만에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나 생각지도 안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뒤돌아서 네, 얼굴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저한테 기억을 하고서, 못 살아. 저는 이제 가자동에서 사실, 네. 15년, 16년, 17년 전에 살다가 검단으로 갔어요. 근데 네. 이혜경 선생님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저로도 지목을 하네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지역과 지역 간에 그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에 이렇게 이제 그 융합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마을 만들기를 해갖고 우리 아파트에 담장에 회색담을 꽃마을로다 만들기도 했었고,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마을 그 활동가를 제가 하고 있지만,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오늘 교육도 많이 듣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을 활동가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은, 우리 사회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청년 중에서, 우리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혹시 누가 오셨나요? 오승현 선생님, 아까, 예, 가셨군요. 네. 선민지 선생님 오셨나요? 네, 오셨군요. 예. 왜 마을 활동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주 반짝반짝한 청년이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인천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 사실, 마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인천에서 이제 청년의 문제들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같이 좀 해결해 나가고자 이제 활동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와 같이 하는 이제 거버넌스 기구인 건데, 어쨌든,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청년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인식이 이제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냐?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좀 고생을 더 해봐야지. 젊었을 때 하는 고생은 나중에 다 경험이 될 거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과 인식이 여전히도 많은 상황에서, 하지만 이제 구조에서 통계적으로도 이제는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사는 세대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회 안에서, 구조 안에서 피해를 받는 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같이 좀 해결해 나가고자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기성세대들과 좀 대화하기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쓰는 용어들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지역 안에서 이런 시간들이 공론장들이 많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많이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좀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마을 활동은 아직은 이제 안 하시는 건데,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청년들 보기 힘드시죠? 예. 잘 보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 도시에서 청년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도시에서 40? 그냥 청년은 몇 살인가요? 20대. 예, 그냥 청년은 20대인데 도시에서 청년은 40대 이상 60대까지. 청년회도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고, 만약에 농촌으로 들어간다, 우리 강화나, 예? 50, 60? 사실 70도 청년으로 안 쳐졌죠. 예, 70은 정말 젊은 층이에요. 그죠? 예. 80 이상. 저희가 성모도하고 뭐 보름도 다
섬 활력화 때문에 들어가서 또 컨설팅도 하지만, 거의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섬을 활력화 시키시려고. 거기에서는 청년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청년의 나이가 유엔에서 또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야 돼서. 자, 우리 그 영종에서 그 된장, 2013년부터 된장을 연구하시면서, 어머니 손맛 두레라는 기업을 또, 해썹 인증까지 받아서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 예, 우리 어머니 손맛 두레에서 오셨습니다. 맞으신가요? 어머니 손맛 두레에서 안 오셨나요? 예, 제가 착각을 했군요. 예, 그럼 강화에서 우리 청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기성세대하고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죠? 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으셨는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